지난 시간에 이어서 식의 값.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 있어서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식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동물의 크기는 발자국의 너비로 예측할 수 있다 합니다. 특히 코끼리의 크기는 발자국 너비의 6배라고 합니다. 그럼 요 발자국이 있을 때 발자국의 너비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게 발자국의 너비가 되겠네요. 여기에 발자국 너비를 재서 이 정도가 됐으니까 코끼리의 크기는 이만큼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발자국이 20cm다. 그러면 코끼리 크기 요건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얼마? 6배라고 했으니까 6. 그래서 120, 그러니까 1m 2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코끼리의 발자국 너비가 20cm보다는 훨씬 클 거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쓰지 않고 문자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코끼리의 발자국의 너비가 Xcm일 때 코끼리의 크기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자, 그렇다면 발자국의 너비의 6배라고 했으니까 코끼리의 크기 너비가 Xcm의 몇 배? 6배죠. 6 곱하기 X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X라고 쓴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반드시 얘를 뭐라고 했습니까? 문자와 숫자 사이에는 곱셈 기호를 어떻게 해라? 생략해라 해가지고 6X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이제 6X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2번. 그렇다면 코끼리의 발자국 너비가 이제 X가 아니라 이제 40cm라고 막 정해졌습니다. 40cm라고 정해졌을 때 코끼리 크기를 구해라. 그럼 어떡합니까? 6배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얼마입니까? 40 이렇게 해주면 사륙이 240cm가 되는 거죠. 그렇죠? 240cm는 얼마입니까? 2m 4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 알겠지만 X 대신에 4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 곱했구나.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상이 과연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생각 열기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에서 코끼리의 발자국 넓이가 Xcm일 때 코끼리의 크기는 6Xcm라고 한다고 했죠. 이때 발자국 너비가 45cm인 코끼리의 크기는 6x에서 x 대신에 이 대신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x 대신에 45를 넣어서 요 x 대신에 45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입이라고 합니다. 대입. 자, 좀 쉽게 표현하면 대신 x 대신 숫자가 대신 들어가서 곱해준다. 이게 대입이에요. 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대입이라는 것은 문자 대신에 숫자가 대신 들어가서 계산해준다. 이게 바로 대입이에요. 자, 이와 같이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문자 대신 공방 나오네요. 문자 대신 수를 넣는 것을 문자의 수를 뭐 한다라고 했습니까? 문자의 수를 대입한다라고 했죠. 뭐 한다고요? 대입한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바로 대입입니다. 대입한다라고 한다. 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식의 문자의 수를 대입하면 그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뭡니까? A가 2일 때 마이너스 A. 참 이거 여러분들 실수하기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대입한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A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하기 A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A 대신에 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B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도 대입을 해봅시다. 자, 대입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B에는 마이너스 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이렇게 문자 앞에 숫자를 대입할 때 음수일 때는 반드시 가로를 쳐야 됩니다. 가로를 안 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수일 때는 가로를 안 치지만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가로를 반드시 쳐줘야 여러분들이 부호를 삭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부호의 곱셈입니다.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x가 3일 때 식 2x 플러스 5의 값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x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2 곱하기 x 더하기 5라고 써져 있던 것을 곱셈을 생략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x 대신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갑니다. 3이 양수니까 가로를 안 쳐도 되겠죠. 플러스 5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 3은 6 더하기 5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1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식의 값을 대입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계산을 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럼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2라는 값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나?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가 됩니까? 이게 4 곱하기 x였던 것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y였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x와 y에다 각각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자 대신 숫자가 들어가는 걸 대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4 곱하기 얼마입니까? 양수일 때는 가로를 안 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y는 음수네요. 반드시 막 가로를 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4이 8이 되고요. 같은 부호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그럼 플러스 얼마입니까? 3, 3은 9가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9에서 얼마가 돼요? 17이 되는 거죠.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 없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2x 대신 2가 대입이 되고요. 마이너스 y는 음수니까 가로를 치고요. 마이너스 3 x는 양수니까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y는 음수니까 가로를 칩니다. 이렇게 쳐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2, 3은 5가 되겠고 얘는 서로 다른 부호에 뺄 덧셈입니다. 그러면 3에서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남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 익히는 수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뭐 1, 2, 3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기 편한 식의 계단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자가 어렵게 나왔을 뿐이지 여기에다 P에다가 60을 대입하고 D에다가 30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요 단의 높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문장만 복잡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대입을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